올 시즌 갖가지 풍성한 스토리를 남기고 막을 내린 프로축구 K리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올해도 어우전. 어차피 우승은 전북 공식이 이어졌는데요. 국 기자는 어떤 게 가장 흥미로웠나요? 저는 올 초에 스포츠에 소개했던 제주의 도약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2부 리그에서 승격해서 곧바로 1부 리그 4위에 오르며 명과 부활을 알렸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득점왕까지 나와서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4위를 차지한 제주, 그리고 특별한 득점왕이라 갑자기 궁금증이 샘솟고 빨리 얘기를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출발! 네, 어서 오세요. 국내 토종 공격수, 이번 K리그1 득점왕에 오른 제주의 주민규 선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공격수 주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해드린 대로 외국인 선수들이 득세하는 최다 득점 부문에서 토종 공격수로 22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축하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께서 많이 축하해 주셨던가요? 뭐 저랑 함께 했던 공짜던 선 후배들이랑 저를 아시는 분들 모두 다 축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축하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까지 이제 고생했다고 이제 축하를 해주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득점왕 상금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오, 5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상을 타든 네. 우리 동료들에게 한턱 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천이 됐나요? 저희의 공과금이 저희 이거 총무님께서 이제 모으는 데가 있는데 더 나간 것 같습니다. 회식비를 상 받으면은 제 돈은 사비로 좀 더 턴 것 같아요. K리그 시상식에서는 아주 좀 멋진 수트를 입고 가셔서 멋진 소감도 밝혔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프로 입단해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묵묵하게 저한테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감사 인사는 전했는데 정작 신혼이신데 아내분한테는 회식도 쏘고 오라고 하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빼먹으셨어요. 뭐 네. 또.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시상식에 MVP는 홍정호 선수가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고 축하해주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득점왕을 탔을 때는 이제 동료들, 뭐 지원 스텝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또 이제 베스트 11에 있을 때는 저희 팬분들과 가족분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를 이제 까먹은 그럴 거예요.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핸드폰을 막 미안하다 나 진짜 하려고 돌아와서, 했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짧게 MVP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야 이거 시상 소감에 와이프를 빠먹었으니까 이제 와이프 MVP를 받으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아. 그때 당시에 욕심 없이 갔다가 네네. 짧게 진짜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정호 선수가 받아서 너무 축하해주고 하면서 끝나고 이제 바로 백화점으로 갔죠. 사실 감사는 특히 남길 감독님과 정조국 코치님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이제 골을 잘 넣을 수 있게 맞춤 전략을 짜주셨다고요. 안 그래도 감독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의 컬러상 이제 전술을 짜 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구나. 내가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전술이 짜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셨나요? 시즌 도중에 제가 이제 수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동료가 이제 수비하게 하고 이제 저를 박스에서 골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이건 제가 갈 수 있다. 제가 수비해야 이제 이 선수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찬스가 왔을 때는 꼭 골을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규 선수 이전에 5년 전에 토종 득점왕을 차지한 정조국 코치도 득점왕 오르는데 많은 도움 줬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센터포드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공격수로서 좀 볼이 안 오거나 이런 거 외로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치 이제 저한테 제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어떻게 해야 골 찬스를 났을 때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골 결정력 하면 주민규 선수인데요. 기대 득점 대비 가장 많은 골, 16골을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저는 좀 훈련할 때부터 좀 경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진지하게 이제 훈련할 때 임하고, 세게 차면 두 골이 아니고 그냥 어찌됐건 살살 차도 들어가면 한 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넣으려고 하는 게 제 비결인 것 같아요. 민망하지만 네. 공격수 저의 장점은 이겁니다. 골잡이로서 저의 장점은 이겁니다.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인복이 좋습니다. 예, 일단 다른 선수들보다 인복이 많아서 네. 좋은 선수들을 만나서 잘 받아먹는 스트라이커라서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숟가락만 드는 선수. 전 잘 먹는 선수. 숟가락을 잘 차려주시고 아. 네, 저는 그냥 먹는 선수. 근데 아. 뭐 이야기는 그렇게 잘 못 받아먹는 선수도 있다. 그게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장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에 프로 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와, 한번 박수 한번 치고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역대 12번째였습니다. 이때도 정조 코치의 영향이 좀 컸다고 들었습니다. 100골 달성에도. 네네. 어떤 말씀해 주셨나요? 시즌 말미쯤에 제가 한 3골 정도 남았을 거예요. 100골이. 근데 이제 3골 남았다. 민규야 올 시즌 마무리 될 때 100골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3골 해서 정조 코치님한테 내가 어깨 한번 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100골이 어마어마한 기록인 거잖아요. 네네. 골을 넣었을 때 네. 당시 기분이 어땠나요? 사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경기였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경기였고 그 경기로 인해서 4위가 확정이 됐고 제가 인생에서 또 100골이라는 걸 넣어서 되게 의미 있는 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공격수로 조금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깊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100골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득점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그래도 아무래도 프로 입단해서 첫 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 그 골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1부 리그 득점왕과 100골을 넣기까지 데뷔 이후 무려 9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떤 시점, 어떤 시절이 좀 가장 떠오르던가요? 제가 대학 시절까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고양 FC 드래프트에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많은 걸 느끼고 제가 축구 인생에 그때 전과 후로 많이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그 전과 후가 내 인생에 많이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부 리그 고양에 입단했을 때 연습생으로 일단은 번외지명 연습생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이제 최저 연봉 2천만 원이었다고 좀 들었는데 네. 9년 뒤에 정말 이렇게 억대 연봉 받으면서 네. 날개를 쫙 펼칠 예상 좀 했었나요? 뭐 기대는 했었나요? 예상은 못했어요. 사실 거기서 이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목표가 높진 않았어요. 그냥 이 스텝 밟으려고 노력을 했지 멀리 있는 꿈을 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꼭 어린 친구들이나 시작에 어긋난 친구들한테 꼭 제가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올 시즌은 좀 그거를 좀 이룬 것 같아서 좀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아요. 처음에 1부 리그 팀 지명을 받지 못했을 때 공백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그때 당시에는 사실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더라도 일단 그만두더라도 일단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시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2015년에 터닝 포인트, 그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서울 이랜드로 이적하면서 당시 외국인 감독 레니 감독이 공격수로 한번 해볼 수 있겠냐라고 네. 권유를 해서 공격수를 받아들이셨잖아요. 네. 뭐 공격수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좀 거부감이 좀 들지 않던가요? 그때 당시에 사실 이랜드에서 마틴 레니 감독님께서 미팅을 좀 갖자. 우리 팀에 안 와도 된다. 축구 인생 선배로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에이전트랑 통역이랑 감독님이랑 저랑 만나는데 저희 공격수로 쓰고 싶다. 너의 잠재력이 공격수에 있으면 터질 텐데 미드필드 보면 K리그에서 그냥 그저 그런 선수로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겠다 하면서 에이전트랑 같이 나오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미친 사람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왜 여태까지 미드필드를 받겠냐라고 했는데 생각을 하다가 에이전트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흥미로운 제안이긴 하니 한번 내가 언제부터 물불 가렸다고 한번 해보자. 도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 감독님의 말씀이 미친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미친 생각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지금은 명장이구나. 아, 명장이구나. 네, 잘 봤구나. 사람을 잘 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공격수로 변신을 해서 뭐 골을 뻥뻥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변신 첫 해 23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잘할 줄 몰랐다. 아, 정말 이렇게 잘했었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는 진짜 마틴 레니가 명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좋은 선배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성장했어요. 그때. 찬스도 많이 났고 제가 만약에 지금이었다면 그때 당시 지금이었다면 한 30골, 40골 넣었을 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찬스를 많이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죠. 한편으로는 진작에 공격수로 변신을 할 걸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약에 공격수로 변신을 일찍 했다면 더 성공이 빨리 찾아왔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미드필드 보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격수로서 미드필드를 어떻게 도와주고 그 미드필드의 마음을 알면서 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분야적으로 좀 많이 알게 돼서 그때 도움을 가지고 지금 경험이 지금의 이제 또 득점왕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리그 공격수로 재능을 인정받고 나서 이제 일부 울산 현대로 갔는데 네. 아쉽게도 5골에 그쳤습니다. 네. 당시 그 해를 떠올려 본다면 네. 그 해는 선수에게 어떤 해였나요? 좀 아쉬움이 남는 해였죠. 예, 이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기회가 적다 보니까 뭐 워낙 주니어라는 걸쭉한 스트라이커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인정하고 많이 배웠고 그렇게 좀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경기를 나갔더라면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그렇게 지난해 2부 리그인 제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다지기를 한 다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올해 드디어 득점왕에 오르게 된 건데 한 번 실패한 1부 리그에 다시 올라서니까 마음가짐부터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 시즌 들어갔는지. 사실 제가 울산 현대에서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이제 보여드린 게 많이 없어서 아쉬운 한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주를 이적해서 일부로 올라가면서 제가 게임을 못 뛰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봐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실함 가지고 이제 제주에서 했던 것 같아요.